정말 팬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상대 선수들과 감독님, 코칭 스태프, 팬분들한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FC서울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다녀왔는데요. 방금 경기장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경기는 아시다시피 0대 0으로 끝났고요. 양팀은 승점 1점씩을 추가해서 서울은 3위, 대전은 6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울산을 빼고 파이널 라운드 A 순위에 위치한 팀들의 승점 차가 굉장히 촘촘하네요. 전북 현대는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네요. 정말 올라온 팀은 올라온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전북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서울과 대전의 무승부는 경쟁팀들에게만 정말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이 지배를 하였고 대전은 내려서서 뒷문 단속에 힘을 쏟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정팀 대전은 웃을 수 있고 서울은 조금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대전은 슈팅 숫자가 불과 1개에 그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내려서는 경기를 펼쳤는데 서울이 대전의 밀집 수비를 뚫기엔 공격적으로 뭔가 조금 힘겨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황의조 선수 공백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19경기를 치르는 동안 18경기에 출전을 했었고 득점은 4골밖에 터뜨리지 못했어도 서울의 공격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동료들에게 연계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미드필더 지역까지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나오게 하고 그 빈 공간을 동료들이 침투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날 경기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였죠. 네, 물론 일류첸코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장에 이제 투입이 돼서 최전방에서 많이 싸워주긴 했지만 활동량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반전에 들어간 박동진 선수는 몇 차례 위협적인 헤딩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이창근에게 막히거나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결과를 받아들였죠. 네, 결과적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황의조의 공백을 해결하는 게 서울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 후에 이제 안익수 감독님도 기자회견에서 의조가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황의조 선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 황의조 선수의 공백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전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대전은 이날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섰는데요. 점유율도 65대 35, 슈팅 숫자도 12대 1, 패스 숫자도 539대 195로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지난 제주 원정 경기에서도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리 목표는 잔류다. 2부에서 올라온 팀이지 않냐 라면서 현재 순위는 6위지만 잔류가 그래도 계속 목표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원정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2경기 연속 이제 내려서는 경기를 펼치면서 승점 1점이라도 따간다는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은 그 목표를 이룬 뒤에 다음 라운드 홈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네,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날 경기 막판에 이태석 선수의 동생인 이승준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이을령 감독에 이어서 두 형제 선수들이 모두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를 밟은 그런 또 기록이 세워졌네요. 네, 이승준 선수는 이번에 이제 언더20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선수였는데요. 교체로 2번 경기장을 밟았었죠. 네, 그런 이승준 선수는 지난 4월이었죠. 김포FC와의 FA컵 경기에서 그 성인 무대, 1군 무대 대위전을 펼치긴 했었는데 K리그 경기를 뛴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승준 선수가 투입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조금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후반 42분이었는데요. 서울의 김주성 선수가 대전의 티아고 선수랑 몸싸움 상황에서 살짝 가슴에 좀 이제 타격을 입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서 대전 선수들이 볼을 바깥으로 내보내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주성이 이제 다시 일어난 다음에 서울의 박동진 선수가 대전 골대 쪽으로 이제 스로인을 보내줬습니다. 대전 볼로 이제 다시 경기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걸 이승준 선수가 그 볼을 낚아채서 공격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의 수비수죠. 안톤과 오재석이 다소 거칠게 이승준 선수의 볼을 좀 빼앗아서 다시 대전의 공격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볼이 나간 후에 대전 선수들과 대전 벤치는 이승준 선수에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네, 서울 벤치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전 벤치를 향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를 해줬고요. 분명히 이제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페어플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룰이 있죠. 페어플레이에는 조금 어긋난 그런 플레이였는데, 그리고 또 서울은 특히 지난 5월 달에 이제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부상으로 볼을 내보냈었는데, 그때 당시 김진환 선수였을 거예요. 김진환 선수의 부상으로 볼을 내보냈는데, 광주 선수들이 스로인으로 다시 서울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시 공격으로, 광주의 공격으로 이어갔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크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승준 선수가 반대의 상황을 연출을 한 거죠. 네, 이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 벤치에서 대전에 스로인을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이창근 골키퍼가 잡으면 그때부터 좀 압박을 해라 라고 공격 선수들한테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승준 선수는 그걸 이제 스로인 하자마자 바로 압박하라는 걸로 잘못 듣고 그 볼을 따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볼을 이제 빼앗기도 했었던 거고요. 네, 경기 후에 이제 안익수 감독님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전달이 잘못되었다라고 뭐 실수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승준 선수는 19세 선수다. 이제 19살에 불과한 선수고 뭐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승준 선수의 실수를 좀 감싸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대전 벤치에도 당연히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경기 후에 이제 믹스존에서 이승준 선수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전히 이제 좀 정신없이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이승준 선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워낙 정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약간 앞서서 그냥 저도 모르게 수비하러 간 것 같은데 정말 팬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상대 선수들과 감독님, 코칭 스태프, 팬분들한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톤이랑 뭐 잠깐만 신경전도 있었잖아요. 네. 뭐 경기 끝나고 얘기 뭐 나누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 아니 경기 끝나고는 무서워서 말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제 대전 볼인데 왜 저보고 와서 시작하냐고 이제 그때 이제 알고 그냥 머리 숙이고 있었죠. 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냥 정신이 너무 없어요. 네, 정신이 없어갖고 오해 소지가 조금 있었어. 기억에 남는 K리그 데뷔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기억나는 건 혹시 있나요? 데뷔전? 그거 말고요? 제가 침투하러 들어갈 때 성룡이 형 패스 받은 거? 그거? 측면에서. 네,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이렇게 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이승준 선수인데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이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안톤 선수가 왜 대전한테 돌려줄 볼을 왜 했냐 이렇게 좀 안톤 선수한테 항의를 받은 이후에 그제서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지금 상황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날 경기장에 22,000명 관중이 왔거든요. 그런 소리도 함성도 굉장히 컸고 관중도 정말 많은 관중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뭐 0대 0으로 결승골이 필요한 선제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좀 얼떨떨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기를 펼쳤는데 그 와중에 좀 의욕이 앞서면서 뭐 이런 실수 상황 파악이 조금 늦었던 그런 이승준 선수였죠.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데뷔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성 감독님도 기자회견에서 뭐 대수롭지 않다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가 관중 함성 소리에 잘 이걸 듣지 못했던 것 같다 라면서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 그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면 안익수 감독님이 한 골 실점을 해주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옛날 K리그 얘기입니다. 때는 이제 1997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운동장에
부천에서 열렸던 부천 SK와 울산 현대와의 경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울산이 볼을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이제 부천이 다시 스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시 부천 선수였던 윤정환 선수가 볼을 잡아서 울산 골문으로 내줬는데, 이게 너무 좀 세게 찬 나머지 울산 골키퍼의 키를 넘어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한 골을 넣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윤정환 선수는 너무 이제 민망하고 미안한 나머지 울산 골키퍼 쪽을 향해서 이제 바로 이제 손을 들면서 사과를 했고요. 그 골키퍼가 바로 김병지 골키퍼였습니다. 지금 강원에서 그 두 사람은 대표이사와 감독으로 지금 다시 만났죠. 네, 일기투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그런 관계로 또 만났는데요.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당시 이제 부천의 감독이었던 니폼니씨 감독님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울산에 이제 한 골을 내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울산이 한 골을 다시 넣었고 문제없이 뭐 다시 이제 원점이 된 상태에서 경기가 재개가 되었죠. 근데 그 울산이 한 골을 넣을 때도 조금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천 센터백이 외국인 선수였고 부천 골키퍼도 외국인 선수였거든요. 샤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선수들이 실점을 좀 내주라, 골을 울산한테 내주라고 지시가 들어갔는데도 열심히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슈팅이 좀 안 들어갔어요. 골키퍼한테 막혀갖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갔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의사소통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라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나중에 또 있었던 얘기는 뭐 울산 선수들이 그걸 좀 다리 사이로 넣으려고 해서 뭐 외국인 선수들이 좀 기분이 나빠서 끝까지 좀 열심히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히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경기장 목동운동장에 관중으로 있었었는데 뭐 제가 좀 그래도 신빙성 있다고 듣고 있는 거는 외국인 선수들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막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윤정환 감독님이나 뭐 김명지 대표이사님, 김명지 대표이사님은 이제 뭐 울산 소속이었으니까 당시에 나중에 윤정환 감독님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겠네요. 그때는 좀 골키퍼도 외국인 선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정 때문에 안 되지만,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서울과 대전 경기 리뷰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이제 20라운드 내일 경기, 벌써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또 오늘이네요.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 경기를 또 가니까 그 경기에서도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